드르르. 굳어 있어야 할 아버지의 시신이 일어났습니다. 뻣뻣하게 허리를 세우고요.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으로 아들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혹시 시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변. 죽은 자의 몸이 기괴하게 변하여 살아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무척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빈소를 지킬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었답니다. 특히 가장 경계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담장 위의 불청객, 고양이였습니다. 왜 고양이를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고양이가 시신 위를 뛰어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걸까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였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은 첩첩산 중에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마을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흘렀어요. 마을은 크지 않았습니다. 20집 남짓되었어요.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답니다. 그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정현이라 했어요. 나이는 50이 넘었답니다. 흰 수염이 턱까지 내려왔지요. 이 선비는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했었어요. 벼슬길에 나갈 수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세상의 명리보다 학문이 더 소중하오. 선비는 늘 그렇게 말했답니다. 마을에 돌아온 후로는 서당을 열었어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가난한 집 아이라도 배우고자 하면 받아들였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밥까지 먹였지요. 배움에는 귀천이 없소. 누구든 배울 수 있어야 하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존경했답니다. 이 어른이라 부르며 따랐어요. 선비에게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승호라 했어요. 20살이가 넘은 청년이었답니다. 승호는 아버지를 닮아 학문을 좋아했어요. 총명하기도 했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답니다. 우리 승호는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게야. 선비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마을에 까마귀 떼가 나타났어요. 수십 마리가 몰려왔답니다. 선비의 집 지붕에 앉았지요. 깍, 깍. 하루 종일 울어댔어요. 아무리 쫓아도 돌아왔답니다. 마을 노인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길하구먼. 까마귀가 저렇게 우는 것은 흉조라네. 누군가 큰 병을 앓거나 죽을 징조야. 며칠 후였습니다. 까마귀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였어요.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아버님, 승호가 달려갔어요. 선비를 부축했답니다. 괜찮소. 잠깐 어지러웠을 뿐. 선비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몸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부터 선비는 자리에 누웠어요. 열이 났습니다. 온몸이 뜨거웠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답니다. 승호는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마을에는 의원이 없었어요. 이웃 마을에서 의원을 데려왔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보았어요.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맥이 이상하오. 열이 나는데 맥은 약하고 기운이 허하오.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약을 지어드리겠소. 하지만 몸조리를 잘 하셔야 하오. 의원은 약을 지어주고 갔어요. 승호는 정성껏 아버지를 간호했답니다. 약을 다려드렸어요. 죽을 쏘어 먹였지요. 하지만 선비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답니다. 며칠 후 선비는 말도 하기 힘들어졌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답니다. 아버님, 아버님. 승호는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속수무책이었답니다. 7째 날 밤이었습니다. 선비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가빠졌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승호가 울먹이며 불렀어요. 선비가 희미하게 눈을 떴답니다.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승호야. 예, 아버님. 내가 못다 가르친 것이 많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효자로구나. 너는 좋은 아들이다. 그것이 선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뜨지 못했답니다. 아버님, 아버님. 승호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선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모두가 슬퍼했답니다. 이 어른께서 돌아가시다니. 마을의 큰 어른을 잃었구먼. 여인네들은 울었어요. 아이들도 울었답니다. 선비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왔답니다. 모두 슬퍼하며 조문했어요. 마을 노인들이 나섰습니다. 장례를 도와야 했거든요. 먼저 염을 해야 하네. 빈소도 차려야지. 초상집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사람들이 나누어 일을 했어요. 선비의 시신을 깨끗이 씻겼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흰 수의를 입혔지요. 그리고 안방에 모셨습니다. 병풍을 둘렀어요. 촛불을 켰답니다. 상여도 준비해야 했어요. 나무를 깎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승호는 상주가 되었어요. 굵은 삼배로 짠 상복을 입었답니다. 머리에는 두건을 썼지요. 부인도 상복을 입었어요. 얼굴에 흰 천을 둘렀답니다. 승호야, 울지 마라. 내가 버텨야 한다.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영정사진은 없었어요. 대신 지방을 모셨답니다. 흰 종이에 아버지의 이름을 적었지요. 제사상을 차렸어요. 밥과 국을 올렸답니다. 과일도 놓았지요. 향을 피웠습니다. 은은한 향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마을 노인 하나가 승호에게 말했습니다. 승호, 이제부터가 중요하네. 사흘 동안 빈소를 지켜야 하네. 예,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되네. 깨어 있어야 하네. 왜 그래야 합니까? 노인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네도 들어봤을 게야. 시변이라는 것을 말이야. 시변이요? 그렇네.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움직이는 일이 있다네. 특히 짐승이 시신을 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노인은 목소리를 낮췄답니다. 특히 고양이를 조심해야 하네. 고양이는 음기가 강한 짐승이라네. 9개의 목숨을 가졌다고 하지 않나. 만약 고양이가 시신 위를 뛰어넘으면 시신에 남아있던 백포이 깨어난다네. 백이라 하시면 육체의 기운이지.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백은 몸에 남아있다네. 그것이 동물의 영험한 기운을 만나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야. 승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니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네. 밤새 깨어 있어야 하고 창문과 문을 잘 닫아야 하네. 혹시 모를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영심하겠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날 밤부터 승호는 빈소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빈소에는 촛불만 켜져 있었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승호는 아버지의 시신 옆에 앉았습니다. 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경을 읽으면 잡념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망자의 넋을 위로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마을은 조용했답니다.
개 짖는 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승호는 계속 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님, 왜 이렇게 빨리 가셨습니까? 제가 더 효도했어야 했는데. 슬픔이 밀려왔답니다. 그때였어요. 드드드. 창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승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귀를 기울였답니다.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바람 소리였겠지. 승호는 다시 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드드드 드드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요. 승호가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다가갔답니다. 창문을 열어보았어요. 밖은 깜깜했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승호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지요. 신경이 예민해진 모양이구나. 승호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첫째 날 밤이 지나갔답니다. 둘째 날도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답니다. 떡을 해왔어요. 국을 끓여왔지요. 상주, 기운 내게, 이것 좀 먹게. 사람들이 승호에게 권했어요. 하지만 승호는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먹어야 하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가 이어졌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 시작되었어요. 승호는 다시 빈소를 지켰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마을 청년 둘이 함께 지키기로 했거든요. 승호 형님, 저희가 함께 있겠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자네들은 쉬어도 되네. 아닙니다. 우리 어른께서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밤새 깨어있기로 했어요. 하지만 깊은 밤이 되자 청년 하나가 졸기 시작했답니다. 고개가 꾸벅꾸벅했어요. 야, 잠들면 안 돼. 다른 청년이 깨웠어요. 미안하네. 너무 졸려서. 나도 졸리네. 하지만 참아야지. 두 청년은 서로를 깨우며 버텼답니다. 승호는 그들을 보며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둘째 날 밤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이 밝았어요. 내일이면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답니다. 오늘 밤만 더 지나면 되었어요. 하지만 승호는 지쳐 있었답니다. 이틀 밤을 거의 잠들지 못했거든요.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승호, 오늘 밤은 우리가 지키겠네. 자네는 좀 쉬게. 마을 노인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승호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켜야 합니다. 아들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자네 얼굴이 말이 아니야. 쓰러지겠어. 괜찮습니다. 오늘 밤만 버티면 됩니다. 승호는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노인들은 물러났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옆방에 있겠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부르게. 예, 그러겠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셋째 날 밤이 시작되었어요. 승호는 다시 빈소에 혼자 앉았답니다. 촛불을 켰어요. 향을 피웠지요. 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졸렸어요.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었답니다. 아니야. 참아야 해. 오늘 밤만 버티면 돼. 승호는 스스로를 채찍질했어요. 하지만 피곤함은 이길 수 없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꺼풀은 더 무거워졌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어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답니다. 승호는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담장 위에 무언가가 나타났답니다. 검은 그림자였어요. 달빛에 비친 모습이 섬뜩했답니다. 그것은 고양이였어요. 온몸이 새까만 고양이였답니다. 눈만 초록빛으로 빛났어요. 이 고양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마을에서 본 적 없는 고양이였거든요. 고양이는 담장 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빈소가 있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멈춰 섰답니다. 초록 눈이 빈소를 향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것처럼요. 고양이는 담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땅에 착지했어요. 그리고 빈소 쪽으로 다가갔답니다. 창문 밑까지 왔어요. 창살을 올려다보았답니다. 창문은 조금 열려 있었어요. 환기를 위해서였지요. 고양이는 재빨리 창살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답니다. 좁은 틈이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 통과했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빈소 안은 조용했답니다. 승호는 구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어요.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고양이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병풍 뒤에 시신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고양이의 눈이 더 밝게 빛났어요. 그리고 병풍 뒤로 들어갔습니다. 시신 옆까지 다가왔어요. 냄새를 맡았답니다. 후 하고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휙 시신 위를 뛰어넘었습니다. 가볍게 날쌘 동작으로요. 그 순간이었어요. 드르르 기괴한 소리가 났습니다. 뼈마디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어요. 관절이 삐걱거렸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바람을 일으킨 것처럼요. 고양이는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나갔어요. 무언가 무서운 기운을 느낀 걸까요? 고양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병풍 뒤에서 소리가 계속 났어요. 드르르, 드르르.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답니다. 승호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깜짝 놀라 일어났답니다. 내가 잠들었구나. 큰일이다. 승호는 자책했어요. 그런데 드르르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병풍 뒤에서요. 승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답니다.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보았어요. 대답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승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병풍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답니다. 식은땀이 흘렀지요. 병풍을 조금 열었어요. 그리고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굳어 있어야 할 몸이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뻣뻣하게 마치 나무 토막처럼 허리를 세우고 있었어요. 아버님? 승호는 비명을 지르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공포에 얼어붙었거든요. 시신의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눈은 감겨 있었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드르르, 드르르. 관절이 삐걱거리며 움직였답니다. 시신은 완전히 앉아있는 자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승호를 향해요. 승호는 뒷걸음질 쳤어요. 넘어질 뻔했답니다. 시신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는 승호를 향하고 있었답니다. 마치 승호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처럼요. 그리고 시신이 팔을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뻣뻣하게, 마치 누군가를 껴안으려는 것처럼요. 안 돼. 승호는 울먹였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공포에 얼어붙었거든요. 시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드르르, 드르르. 다리가 펴졌답니다. 무릎이 펴졌어요. 완전히 서 있는 자세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승호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가왔답니다. 살려주세요. 승호는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시신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계속 다가왔어요. 그리고 팔을 뻗었습니다. 승호를 향해요. 시신의 손이 승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시신의 손이었답니다. 하지만 힘은 있었어요. 강한 힘으로 승호를 잡았답니다. 아버님, 제발. 승호는 울먹였어요. 시신은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승호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꽉. 얼음장 같은 팔이 승호를 감쌌어요. 승호가 비명을 질렀답니다. 시신의 가슴에 얼굴이 닿았어요. 차가웠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신의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차갑고도 뜨거운, 모순된 느낌이었답니다. 승호는 숨이 막혔어요. 시신이 너무 세게 껴안았거든요.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았답니다. 숨을 쉴 수가. 승호는 발버둥 쳤어요. 시신을 밀어내려 했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신의 팔은 쇠사슬처럼 단단했답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승호는 점점 정신이 흐려졌답니다. 산소가 부족했거든요. 이대로 죽는 건가?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효도도 못하고 의식이 사라지려는 순간이었어요. 상주님,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벌컥 열렸답니다. 집안에 늙은 종이 뛰어들어왔어요. 노복이었답니다. 노복은 이 집안에서 오래 일했어요. 승호가 태어날 때부터 봐왔답니다. 그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주인 어른이 나타나 뭔가 말하려는 꿈이었답니다. 하지만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 깨어났답니다. 그리고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요. 빈소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노복은 급히 빈소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본 것은 아이고, 시변이다. 시변이 일어났다. 노복은 단번에 알아차렸답니다. 노복은 젊은 시절 다른 집에서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빨리 대처해서 무사히 넘겼었어요. 상주님, 정신 차리십시오. 노복이 소리쳤답니다. 하지만 승호는 대답이 없었어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노복은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빗장이 어디 있지? 문 옆에 빗장이 있었답니다. 노복은 빗장을 집어들었어요. 묵직했답니다. 그리고 물러나시오. 시신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시신은 반응이 없었답니다. 여전히 승호를 꽉 껴안고 있었어요. 노복은 빗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탁! 시신의 등을 내리쳤어요. 힘껏. 하지만 시신은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탁! 탁! 2번, 3번 더 내리쳤어요. 그래도 소용없었답니다. 시신은 여전히 승호를 놓지 않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노복은 당황했답니다. 민간의 처방에 따르면 시변을 일으킨 시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를 빨아들이려 한다. 그래서 결코 스스로 놓아주지 않는다. 노복은 기억해냈어요. 그렇다면 강제로 떼어내야 한다. 노복은 밖으로 뛰어나갔답니다. 사람 살려, 마을 어른들, 빨리 오시오. 큰 소리로 외쳤어요. 노복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조상집에서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답니다. 가장 먼저 온 것은 옆집 노인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시변입니다. 시변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시변이?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곧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청년들도 왔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세. 사람들이 빈소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본 것은 시신이 승호를 껴안고 서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로 모두가 놀랐어요. 하지만 놀라고만 있을 수는 없었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외쳤어요. 모두 힘을 합쳐 떼어내야 하네, 빨리. 청년 넷이 앞으로 나섰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조심하게, 시신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시신에게 다가갔어요. 2명은 시신의 팔을 잡았답니다. 2명은 승호를 잡았어요. 하나, 둘, 셋. 힘을 합쳐 당겼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시신의 팔이 너무 단단했거든요. 더 세게 당기게. 다시 힘을 모았답니다. 으라차차. 모두가 힘껏 당겼어요. 그제야 뚝, 시신의 팔이 풀렸답니다. 승호가 시신에게서 떨어져 나왔어요. 헉. 승호는 바닥에 쓰러졌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승호, 정신 차려. 어머니가 달려와 아들을 안았답니다. 어머님. 승호는 겨우 대답했어요.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답니다. 한편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년들이 시신을 놓아주자 시신은 그대로 쓰러졌답니다. 퍽.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마을 노인들은 안심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정화의식을 치러야 하네. 그렇지. 부정한 기운을 몰아내야 해. 노인들이 지시했답니다. 누가 복숭아 나무 가지를 가져오게. 쌀도 가져와야 하네. 소금도 필요하네. 사람들이 뛰어다녔어요. 곧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답니다. 복숭아 나무 가지, 쌀, 소금, 그리고 청수. 노인 하나가 복숭아 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방 안을 휘둘렀답니다. 물러가라. 부정한 기운들아 물러가라. 소리치며 사방을 쳤어요. 동쪽의 부정한 기운아 물러가라. 동쪽을 향해 휘둘렀답니다. 서쪽의 부정한 기운아 물러가라. 서쪽을 향해서도요. 남쪽, 북쪽 모두 똑같이 했답니다. 그리고 시신 주변도 쳤어요. 이 시신에 붙은 부정한 기운아 물러가라. 다른 사람은 쌀을 뿌렸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방에 쌀을 뿌렸어요. 소금도 뿌렸답니다. 소금은 부정을 막는다고 했거든요. 청수를 시신 주변에 뿌렸어요.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한참 동안 의식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됐네. 부정한 기운이 물러간 것 같네. 노인이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시신을 다시 뉘었어요. 수의를 바르게 고쳐 입혔답니다. 병풍을 다시 둘렀지요. 창문을 모두 닫게. 틈새도 없이. 문도 꼭 잠그게. 오늘 밤은 우리가 교대로 지키겠네. 승호는 쉬게.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빈소를 지켰답니다. 승호는 방으로 옮겨졌어요. 어머니와 노복이 승호를 간호했답니다. 물을 좀 마셔라. 어머니가 물을 먹였어요. 승호는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렸답니다. 목을 만져보았어요. 아팠답니다. 거울을 보니 목에 시퍼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이었답니다. 시신의 손가락 자국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머니가 울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노복이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노복을 돌아보았답니다. 고맙네, 노복. 자네가 우리 아들 목숨을 구했네. 아닙니다, 마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복은 고개를 숙였어요. 승호도 노복에게 절을 했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주님, 일어나십시오. 제가 무슨... 승호는 며칠 동안 방에서 쉬었어요. 목의 상처가 아물어야 했거든요.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이 빈소를 지켰답니다. 밤낮으로 교대하며 깨어 있었어요. 다행히 다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사흘 후 승호의 목 상처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를 때가 되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상여가 준비되었답니다. 흰 천으로 덮었어요. 시신을 관에 넣었답니다. 못을 박아 단단히 봉했어요. 관을 상여에 씌웠답니다. 자, 이제 출발하세. 상여꾼들이 상여를 들어 올렸어요.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차. 상여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상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승호는 상여 앞에서 걸었답니다. 흰 삼배 상복을 입고요. 어머니도 따라갔어요. 울면서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따라갔답니다. 아이들도 따라왔어요. 선생님을 마지막 배웅하려고요. 산 위로 향했답니다. 마을 뒤편 산에 선산이 있었거든요. 좁은 산길을 올라갔어요. 1시간쯤 걸렸을까요? 선산에 도착했답니다. 미리 파놓은 무덤이 있었어요. 관을 무덤에 내려놓았답니다. 자, 이제 묻겠네. 사람들이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삽으로 흙을 퍼 올렸답니다. 관 위에 흙이 쌓였어요. 점점 높아졌답니다.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승호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흘렀답니다. 어머니도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무덤이 완성되었어요. 봉분을 만들었답니다. 잔디를 심었지요. 묘비를 세웠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새겼답니다. 이제 다 끝났네. 마을 노인이 말했답니다. 고생들 많았네. 사람들은 천천히 내려왔어요. 승호는 마지막으로 무덤을 돌아보았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가신 것이군요. 가슴이 아팠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을 입구 우물가에서였답니다. 저게 뭐지? 한 청년이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다가가 보았답니다. 그것은 고양이였어요. 새까만 고양이였답니다. 죽어 있었어요. 이 고양이, 설마. 노복이 고양이를 살펴보았답니다. 몸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눈은 크게 떠 있었답니다. 초록빛 눈이 무언가를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고양이인가? 시신을 넘은 그 고양이 말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렸답니다. 마을 노인이 말했어요. 아마도 그럴 게야. 시신의 뱉기에 놀라 혼이 빠져 죽은 것이겠지. 고양이도 그 무서운 기운을 견디지 못한 모양이로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저 고양이도 묻어주는 게 좋겠네. 그래야겠지. 청년 하나가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마을 뒤편에 묻어주었답니다. 고양이야, 편히 쉬거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겠지. 사람들은 고양이에게도 명복을 빌어주었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이 마을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더욱 조심하게 되었답니다. 빈소를 지킬 때는 절대로 잠들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이 교대로 지켰답니다. 특히 고양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창문은 꼭꼭 닫았답니다. 문도 잠갔지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복숭아 나무, 가지도 준비해 두었어요. 쌀과 소금도 항상 가까이 두었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병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승호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승호는 목에 상처가 아물었어요. 하지만 자국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한 달쯤 지나서야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승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어요. 서당을 계속 운영했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학문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 승호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을 되뇌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훌륭한 스승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세월이 흘렀답니다. 승호도 나이가 들었어요. 결혼도 했답니다. 아이들도 낳았지요. 그는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셨단다. 너희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덧붙였답니다. 그리고 조상을 섬길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 예를 지켜야 하느니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승호는 1년에 한 번씩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풀을 뽑아주고 절을 올렸답니다. 아버님, 아들이 왔습니다. 잘 계시지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잎이 흔들렸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 있다. 너도 건강하거라. 승호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실화일까요? 전설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여러 마을에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요. 고양이가 시신을 넘으면 시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전국 곳곳에 있었답니다. 모두 같은 두려움을 공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빈소를 지킬 때 온갖 주의를 기울였답니다. 밤새 깨어 있었어요. 고양이를 쫓았지요. 복숭아 나무 가지를 준비했답니다. 쌀과 소금을 두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죽은 자를 존중하기 위함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리고 산 사람들도 안전하기를 바랐지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온갖 의식과 규칙으로 죽은 자를 존중했답니다.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어요. 제사를 정성껏 지냈지요. 이것이 바로 효였답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잘 모시는 것. 그것이 자식의 도리였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조상을 기억합니다. 제사를 지내지요. 성묘를 가요. 형식은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은 같답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승호가 늙었을 때의 일이랍니다. 어느 날 손자 하나가 물어보았어요. 할아버지, 정말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살아나셨어요? 승호는 잠시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글쎄, 할아버지도 그날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른단다. 그럼 꿈이었던 건가요? 아니다. 꿈은 아니었어. 목에 남은 상처가 증거란다. 승호는 목을 가리켰어요. 희미한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단다. 그게 뭐예요? 그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껴안으신 것은 미련 때문이었을 거란다. 미련이요? 그렇단다. 아들에 대한 미련, 아직 더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마음이 남아 계셨던 거지. 승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생각한단다. 어쩌면 그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무서웠잖아요? 그렇지. 무서웠단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단다. 아버지와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승호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러니 너도 부모님을 잘 섬겨라. 살아계실 때 효도하거라.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네, 할아버지.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 밤 승호는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는 미소 짓고 계셨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지요. 아버님, 승호야, 잘 살고 있구나. 예, 아버님. 아버님 덕분입니다. 그래, 장하다. 계속 잘 살 거라. 아버지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멀어져 갔답니다. 아버님, 아버님. 승호가 불렀지만
아버지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승호야, 이제는 놓아주렴. 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승호는 눈물을 닦았답니다. 그래, 이제는 놓아드려야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승호는 더 이상 그 감의 일로 괴로워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기로 했어요. 훌륭하셨던 아버지, 자상하셨던 아버지, 그 모습만 기억하기로 했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조금 무서웠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빈소를 지켜보신 경험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했어요. 온갖 의식과 규칙으로 죽은 자를 섬겼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조상을 기억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지요. 형식은 달라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은 같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것만은 변하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오싹한 야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기괴한 이야기들이 많았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을 듣는 야사였습니다.